스타벅스 마니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매년 초 진행하는 럭키백이라는 이름의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텀블러, 머그컵 같은 게 들어있는 가방을 파는 행사인데요. 이걸 사려고 스타벅스 마니아들은 매장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줄을 섭니다. 스타벅스 입장에선 지난 시즌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믿질 게 없는 행사입니다. 고객들도 철진한 제품이긴 하지만 정상 판매 가격 이상의 제품은 물론 무료 음료 쿠폰까지 받을 수 있고 한정판 가방까지 받으니 나올 때마다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를 열기 전까지 내가 산 물건이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품을 여러분은 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품을 파는 산업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대표 기업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는 중심잡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베이징 특파원 김광수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지불하지만 내가 사는 물건이 뭔지 알 수 없는 것. 마케팅 분야에선 이런 것들을 통틀어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열 때까지의 긴장감, 혹시나 지불한 가격 대비 더 비싼 제품이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자꾸만 지갑을 열게 하는 거죠. 일종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중국에서 이런 블라인드 박스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22억 6천만 위안이던 시장 규모는 6년 만인 지난해 139억 1천만 위안까지 성장했고 2024년에는 300억 위안으로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2024년까지 해마다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팜마트, 중국명 파오파오마트는 중국에서 이런 블라인드 마케팅으로 대박난 기업입니다. 2010년 설립됐으나 2016년 본격적으로 첫 블라인드 박스인 몰리 별자리 시리즈를 선보이고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팜마트는 10개 안팎의 장난감 캐릭터를 박스에 담아 판매하면서 한 세트를 다 모으게 하는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트마다 한두 개씩 낮은 확률로 뽑히는 캐릭터를 만들어 재구매를 유도하고 있죠. 새로운 세트가 나올 때마다 마니아층은 열광하고 있고 팜마트의 매출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팜마트 매장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2020년 9월 팜마트는 첫 해외 직영점으로 서울 코엑스점을 오픈합니다. 그해 11월 11일 광군제 때는 매출액 1억 4,200만 위안을 돌파해 장난감 업계 1위를 차지했고 다음 달인 12월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45억 7천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 원이나 됐습니다. 해외 사업도 강화하면서 작년 1월에는 영국 매장을 열었는데요. 유럽 첫 매장이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오픈런이 이루어질 정도였다고 하네요. 작년에만 7개의 해외 매장을 오픈했고 현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23개 국가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팜마트의 실적도 해마다 눈부실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49.3% 증가한 25억 1천만 위안, 순이익은 5억 9천만 위안으로 이익률이 무려 23.5%나 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작년 실적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매출액이 78.7% 증가했고 순이익은 69.6%가 증가한 10억 2천만 위안을 달성했습니다. 고객 충성도도 높아 회원의 매출이 90%를 넘고 재구매율도 56.5%에 달합니다. 팜마트의 핵심은 지적재산권, 즉 IP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다양한 캐릭터들, 헬로키티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도 발매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 기준 자체 소유 IP 12개, 독점 IP 25개, 비독점 IP 56개 등 93개의 I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체 IP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로열티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같은 성장에 힘입어 최근 MSCI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MSCI 지수 편입은 대체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팜마트가 성장만 하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시련도 겪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상장 직후 가파르게 올라서 1년 3개월 전만 해도 100 홍콩 달러를 넘었었는데 팜마트의 주가는 이후 내리막 행진을 이어오면서 현재 30 홍콩 달러 전후에 있습니다.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이익률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른 산업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이익률이지만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특성이 뭔가요? 너무 잘 나가면 견제를 받죠.
작년 12월에 허위 홍보 혐의로 베이징 계열사 두 곳이 20만 위안씩 40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고, 텐진 계열사는 5만 위안과 2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KFC와 콜라보한 제품이 소비자의 과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중국 소비자협회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장난감만 확인하고 KFC 제품은 먹지 않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자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팜마트의 소비 중심에는 Z세대가 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며 자란 중국의 Z세대는 기성세대와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찌감치 캐릭터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탓에 쉽게 소비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이들은 소비 자체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받아들이고 남과 다른 나만의 수집욕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고 오프라인 체험 매장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새로 나왔는지 자주 확인하는 것도 이들에게 일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고시장 활성화도 블라인드 마케팅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샀던 상자에 이미 갖고 있던 장난감이 들어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중고로 거래를 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기성세대라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Z세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팜마트가 블라인드 마케팅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이들을 추종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구업계에서 특히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인 이지우바산, 드림캐슬, 쿨러차완을 비롯해서 미국 완구업체인 토이즈어러스와 자파 매장인 미니소 등도 이 블라인드 박스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탑3 브랜드로는 팜마트, 쉰자오 뚜지아오쇼, 러라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칵테일, 커피, 화장품 등의 업체들도 신제품을 출시하며 블라인드 박스 마케팅에 뛰어들었고, 중국 관광지와 박물관 등에서도 관련 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한정 판매에 대한 관심 덕분에 허난성 박물관에서 내놓은 제품은 판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얼마나 적당한 가격에 보상을 해주느냐가 사업을 이어가는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속았다, 이용만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고 결국 브랜드나 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지 모를 기대감과 호기심을 적당히 자극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좋은 마케팅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박스 마케팅 흥미로우셨나요? 이번 주 중심 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시아조우젠.